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CIS가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6% 정도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전고체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코인테크의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인테크 주가 상승 시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단기적으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크게 주가에 반영이 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은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사실 상용화가 되는 것과 대중화가 되는 게 사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도 비쌀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파일럿 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장비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매출 발생이 크게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인테크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좀 길게 남기면서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CIS도 이러한 방향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CIS가 이 코인테크라든가 다른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전고체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회사 흡사병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소재적인 부분, 소재적인 측면, 그리고 필수 요소인 장비적인 측면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챙겨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 뭔가 이 해당 이슈가 크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해당 이슈들로 통해서 실적이 반영이 되는 구간. 뭐 물론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미 상승했을 경우 어떡하냐, 놓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CIS의 주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잖아요. 이 나오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실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적인 측면으로 해서 이 고체 전해질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과 건식 공정, 이 전고체 전용 장비들의 프리미엄이 붙는 구간들,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점, 그 구간을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서 테마가 좀 강하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시기, 그 두 가지 시기가 아닌 이상 주가 상승이 꾸준히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이 소재적인 측면에서 과연 매출이 어떻게 발생을 할지를 우리는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슈를 좀 챙겨보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CIS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자, 먼저 금일 나온 기사를 함께 좀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S가 미국 에너지 기업과 전고체 전해질 NDA를 체결을 했다. 수톤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수톤에 대한 생산력에 대한 확보는 자회사인 부분이죠. 뭐 물론 흡사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CIS의 매출에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 및 소재 전문 업체인 CIS가 북미 에너지 기업과 전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5일에 밝혔다. CIS 측은 본 NDA를 체결한 상대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에 양사 간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CIS는 올해 초 흡사병한 이 CI 솔리드와 프로젝트를 시작된 협력 관계를 NDA 체결을 통해 공고히 했고, 이번 계약으로 북미 시장에 이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소재를 대량 공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은, 현재는 지금 고체 전해질 소재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여기 그 북미 이 기업이 NDA를 체결한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신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에 우리는 좀 더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CIS 같은 경우는 소재 업체가 원래 아니잖아요. 뭐죠? 장비 업체죠. 이런 신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필요한 장비들을 이 CIS가 납품할 가능성 역시 우리는 열어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회사 관계자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 제품에 대하여 이 글로벌 시장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고체 전해질 양산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북미와 유럽 등의 고객사들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고 뭐 블라블라블라 밑에는 뭐 여태까지 나와 있던 내용이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합니다. 고체 전해질이 그 기존 전액보다 정말 상당히 좀 많이 비쌉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그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전해질이랑 분리막 가격이 킬로그램당 15달러 수준입니다. 굉장히 좀 저렴하죠. 근데 이 고체 전해질로 가기 위해서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황화리튬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황화리튬 같은 경우가 지금 킬로그램당 12,000달러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역시 킬로그램당 4,900달러예요. 4,900달러. 이 4,900달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 얼마냐면은 지금 환율이 한 1380원 정도 하죠. 계산해보면은 킬로그램당 670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계산하기 쉽게 670만 원으로 봅시다. 670만 원에서 만약에 톤당 가격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 곱하기 1000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톤당 가격이 67억입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단순히 좀 이른 시간에 상용화가 되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파이널라인에 납품하는 그 금액 자체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소재 측면이 아니라 장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그 CIS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죠. 장비사입니다. 2차전 장비사. 가지고 있는 캐파를 좀 보면은 4,500억에서 5천억 정도 이 캐파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CIS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전고체 전지용 전극 코터와 일명 하이브리드 코터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터와 뭐 프레스, 합성 장비 등등을 개발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흡수합병을 진행을 했었던 이 CI 솔리드를 좀 살펴보면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캐파를 2024년에 10톤, 2025년도에 100톤, 2028년도에 2000톤으로 현재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단순 계산했었던 금액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24년에만 6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캐파를 확보를 할 것이고 25년도에는 6천억이 넘는 캐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물량들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100%그 공장이 가동이 됐을 때의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전해질이 얼마나 이 고체 전해질이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시장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이용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 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랑 그리고 4680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어느 부분이 상용화 되는 게 좀 빠를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4680 쪽 원통형 배터리의 상용화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의
차세대 배터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건식 공정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4680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그래서 건식 공정에 목을 메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가격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건식 공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건식 공정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건식 공정에 대한 장비 역시 CIS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단순히 소재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비적인 측면의 프리미엄을 우리가 좀 더 줘야 한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수주라던가 거기에 대한 실적적인 측면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오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너무나도 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세워뒀던 투자 전략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